22개 학과가 재학생들이 못 올라온다고 개강 코앞에 두고 그렇게 발표가 난 거예요. 대학교 박람회를 했을 때 직접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게 확실히 올라온다는. 솔직히 말하면 사기를 친 거잖아,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매출이 약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다고 봐야죠.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재영입니다. 여러분, 4월에 대학 캠퍼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완연한 봄철, 젊음의 에너지로 가득 찬 교정과 또 대학생들의 활력이 연상되죠. 하지만 최근 우리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는 캠퍼스 이전 문제로 재학생들이 통학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학철 PD,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로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중부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중부대는 충남에서 가장 큰 사립대학으로 알려졌는데요. 올 3월 경기도 고양시로 일부 학과를 이전하면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예, 이 수도권으로의 캠퍼스 이전이라 대학 측에서는 원래 추진했던 주체 세력들이고요. 학생들도 반가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 측의 캠퍼스 이전 약속을 믿고 고양시에 자리를 잡았던 재학생들이 개강을 앞두고 황급히 금산으로 돌아와야 했던 건데요. 논란의 중심이 된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3월에 개교한 중부대학교 고양 캠퍼스. 충남 금산에 본교를 둔 중부대학교의 수도권 캠퍼스 설립은 학교 측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 그런데 한창 젊은이들의 에너지로 가득할 4월의 새 캠퍼스는 오히려 한산한 모습이었다. 22개 학과의 신입생 800여 명만 새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5 학번들 입학생들 똑같이 22개 학부는 2015년 다 여기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22개 학부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일반 경북권에 있는 아이들은 그쪽 방을 다 얻었었고 또 이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그걸로 방을 다 얻었었죠. 원룸 계약부터 다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지금 완전히 부산돼 버린 거죠. 중부대의 고양 캠퍼스 이전 대상은 전체 정원 8,800여 명 중 22개 학과의 신입생과 재학생을 포함한 3,460명이었다.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2월 13일. 교육부가 고양 캠퍼스 이전을 22개 학과 신입생 865명만 허가하면서부터다. 불과 개강 3주 전이었다. 학교 측의 갑작스런 재학생 이전 불가 통보에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다. 학교를 다니기 싫었어요. 솔직히 애들이랑 다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 다 휴학을 하자. 그렇게 하면 학교도 이제 학생들이 없으니까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겠냐 했는데 막상 휴학을 하자 하니까 휴학을 해도 계획이 없잖아요. 저희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개강을 하기 한 달, 2달 전에 알았으니까 다들 막막하니까 그냥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니는 거죠. 애가 이제 1년 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복학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22개 학과가 재학생들이 못 올라온다고 개강 코앞에 두고 그렇게 발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도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너무 멘붕 상태에 빠져 있고 지금 너무 학교 측에 너무 실망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중부대의 경우 재학생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신. 이들은 올해부터 고양 캠퍼스에 다닌다는 기대로 개강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갑작스런 이전 불가 소식에 학생들은 급히 금산에 거처를 마련해야 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일단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집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게 가장 아이한테는 조금 안 좋은 점일 거고요. 등하교하는 교통비부터 해서 저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2,000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몇 배를 지금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생활비대로 또 기숙사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밥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한 3중고 정도 좀 겪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비수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 캠퍼스 이전 소식에 학생들은 미리 고양시에 숙소를 구했다. 개강 직전 학교 측의 이전 불가 통보. 학생들은 속수무책으로 위약금을 물고 다시 금산으로 짐을 싸야 했다. 미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휴학을 하고 고양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생겨났다. 만약에 올라간다 했으면 거기서 학교 다니고 1년이라는 시간도 안 보내고 그냥 뭐 거기서 복학하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올라간다고라고만 계속 막 올라간다라고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안 간다 그냥 그 대답 한마디로 끝이 나버리니까 예, 답답하죠. 휴학 대신 어쩔 수 없이 통학을 선택한 학생도 많았다. 이제 와서 거액의 돈을 들여 숙소를 구할 수도 없는 노릇. 학교는 황급히 수도권행 통학버스를 늘렸다. 충남 금산까지 수도권에서 왕복 5시간의 통학을 감내하며 수업을 듣는 학생들. 금산 캠퍼스에서 만난 한 학생도 인천에서 금산을 매주 3번 왕복하고 있었다. 궁여지책으로 주 3일 동안 강의를 몰아듣는다고 전했다. 아무래도 수업을 좀 몰다 보면은 좀 네. 어려운 게 좀 있지 않으세요? 네, 많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라서 그냥 짬짬이 먹고 짬짬이 쉬었다가 네 쉬고 있어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집에 가는 거예요? 저 4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 도착하면 10시. 매일같이 불어나는 통학버스비 걱정에 몸이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학생들. 황금 같은 대학 생활은 고사하고 불필요한 고학 생활이 이어졌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억울한 것은 학교 측의 이전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다. 중부대를 선택한 이유도 이전 때문이라고 한다. 애초에 14년도에 캠퍼스를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 딱 가서 좀 마련해서 1년만 이제 고생하고 이제 고향 캠퍼스가 14년도에 올라가니까 1학년 끝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고향 캠퍼스 완성된 데 제가 복학을 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입학을 한 거예요. 대학교 박람회를 했을 때 직접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확실히 올라온다는 그 우리 박람회장에서 그 입학 담당 선생님의 그 관계자의 말을 듣고 또 직접 의심스러워서 학교 가서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두 번의 확인을 절차를 거쳐서 입학원서 쓰게 된 거죠. 실제로 중부대는 2014년에 고향 캠퍼스를 개교한다는 내용으로 서울 지하철에 광고를 했다. 수시 모집 요강 책자에도 담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측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거짓 과장 광고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원래부터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당연히 이 학교에 입학도 안 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기를 친 거잖아,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그렇게 이렇게 고등학교마다 이렇게 대학교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대학교 얘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학교에 대한 배신감? 밖에 안 나요. 중부대는 2011년 교육부의 위치 변경 계획 승인을 받았다. 최초 정원은 신입생 865명뿐이었다. 이후 캠퍼스를 완공하고 위치 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재학생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애초 승인한 계획대로 신입생만으로 정원을 인가했다.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에 이제 신입생들만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편제 완성연도 될 때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고. 그러니까 중부대학만 그 계획 승인도 그렇게 받고 나서 혼인가 받을 때에는 승인 내용을 다 무시하고 나는 전학생 가겠다 이러면 그거 해줘야 되는 건지. 학교 측은 개강 직전인 2월 중순에서야 재학생 이전 무산 소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알렸다. 교육부의 결정이 늦어져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입장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학생 이전이 안 된다는 거 공지가 늦게 나간 이유는 어떤? 아니, 늦게 나가지는 않고요. 먼저 저희들이 배너 광고는 홈페이지에는 올렸습니다. 근데 그 방 얻는 걸 조금 천천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급하게 얻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대학교 고양 캠퍼스 학생 학부모 비대위는 학교의 미숙한 행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학생들 사이에선 지난 학기부터 이전 불가 소문이 잦아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대학 측은 낙관만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알게 된 이유도 구정지라서 100%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되게 혼란이 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몰랐더니 교수님 또한 몰랐기 때문에 실습 자재까지 다 옮겨버리기 때문에요. 교수님이 몰랐는데 학생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담당 교수도 몰랐는데 현실이었는데요. 학교에서 말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거죠. 대학 학사 일정이 있고 행정 업무라는 게 일반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구멍가게라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거든요. 1년 일정이 다 잡혀 있잖아요. 일정이 잡혀 있으면 거기에 맞게 다 예비를 해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대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행정 처리는 대학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학교 측은 재학생 이전 불발이 2월 13일 교육부의 결정에 따른 돌발적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사과했다. 교육부의 입장은 달랐다. 재학생을 포함한 이전 계획은 변수가 아니라 애초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그 신입생, 재학생 같이 계획 신청 넣었으면 이제 승인이 아예 안 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다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그 재승이나 인가도 그러면 지역의 동의도 가져와라 다 할 텐데 그러면 이전이 되겠냐요. 네. 그 한 3천 명이나 빼가면 교육부나 이런 데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캠퍼스 이전 때문에 대학의 기대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도 시름이 깊어졌다. 학생 수가 줄은 데다 신입생과 교류가 없어 주민들은 불황이란 직격탄을 맞았다. 매출이 약 한 30%에서 40% 정도 줄었다고 봐야죠. 신입생들이 2,000명이라고 한다면요. 같이 여기서 생활을, 여기서 입학을 하고 환영식도 오고 해야 되는데 반이 정도 갈라지니까, 나누어지니까 그런 이제 학생들이 전부 분열이 되는 거죠, 이제. 지금 문제가 또 뭐냐면 이 셔틀버스가 처음엔 30대가 다녔어요. 근데 지금 63대가 다녀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방이 텅텅 비어서 방을 놓을 수가 없는 거지. 여기 형님네가 방이 15개인데 지금 5개만 놓고 못 놓고 있고 여기도 18개인데 5개 놓고 못 놓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말. 30년 전 작은 신학교에서 출발한 학교가 지금의 4년제 종합대학교로 성장하기까지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도움도 밑거름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경제적인 피해 한 번, 중부대의 태도에 또 한 번 상심했다. 학교 측이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우리는 학교 측에 바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최소한 될 수 있게끔 이런 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대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한다는 얘기도 없고요. 네, 하여튼 막막합니다. 학교는 발전이란 장밋빛 미래를 위해 오랜 세월 이전을 추진했고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중부대의 소통 없는 반쪽짜리 이전은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의 마음에도 든든한 조력자인 주민의 마음에도 여전히 생채기를 내고 있다. 네, 이 대학의 반쪽짜리 이전이 학생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속대로 이제 재학생까지 이전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교육부나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재학생들까지 한꺼번에 수도권으로 이전한 사례가 없다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도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고향 캠퍼스 이전은 안타깝게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변상일 텐데요. 이 대책위와의 협상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네, 학교 측에서는 서둘러 원룸의 계약금 변제와 통학비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보다 현실적인 손실 금액 산정과 함께 휴학생에 대한 보상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학생들의 피해가 현실로 드러난 만큼 학교 측이 학생들의 마음을 좀 읽고 헤아려서 이 매듭을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통학 전쟁 문제였고 계속해서 최근 이 중부대의 사례처럼요, 이 지방을 떠나는 지방 대학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 대학들이 신입생을 찾아서 지방을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도권으로 진출하려는 지방 대학들의 사례와 이를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2013년 3월에 개교한 청운대학교 인천 캠퍼스. 충남 홍성에 본교를 둔 청운대는 수도권에 안착한 최초의 지방대학이다. 학교는 인천 캠퍼스 설립을 통해 나름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2005년도 정도에 입학생이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때 저희 대학이 사실은 입학 정원이 1688명이었었는데 그 학생 모집을 60%밖에 그때 신입생을 못했었습니다. 홍성도 재학률이나 복학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 또 신입생 충원하는데도 아직 문제없이 다 100% 가깝게 지금 다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신입생 충원과 재학률은 대학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 요소다. 하지만 지방사립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충원율과 재학률에 있어 불리한 입지를 가졌다. 지방대학들이 앞다퉈 수도권으로 짐을 싸려 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고 한다. 지금 지방대학들이 보면 사실 학생들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쪽보다는 학생 채우기도 지금 급급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존 전략으로 찾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현황을 보면 청운대를 시작으로 예원예술대와 경동대가 지난해 경기 양주에 캠퍼스를 열었다. 그리고 최근 중부대가 고향으로 이전한 것.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전의 침례신학대와 을지대 등 4개 대학이 위치 변경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세명대와 원광대는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2010년 이후 15년 3월 현재까지 20개 대학이 캠퍼스를 확장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8개 대학이 지방대학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교육부 승인을 받은 대학이 지금 8개 대학으로 나타난 것이지 대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까지 합한다면 더 많은 숫자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과거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출산율과 교육열은 많은 지방대학을 낳게 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사립대학 중심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대입 정원은 56만 명, 고교 졸업생 수는 계속 감소해 2018년에 54만 9천 명으로 2023년에는 39만 7천 명이 될 거란 전망이다.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학교가 설립된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지방대학들이 다 똑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학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지역 인구도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같은 데는 서울 인구는 감소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서울 바로 주변에 있는 그 인구들은 거의 안동만한 도시, 영주만한 도시가 매년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에서 이 학생 충원을 감당을 못 해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에 정부는 작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씩 3주기로 나눠 입학 정원을 줄여나가게 된다.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그런데 현재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오히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구조조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 지표나 이런 것들에
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직접적인 요인 이외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캠퍼스가 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구조개혁 점수 자체는 최고하고 최하가 별로 점수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지방대학은 압도적으로 불리하고 있어요. 불리한 이유가 뭐냐? 충원율이라든지 취업률은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개혁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최근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의 2015 대학평가 방안을 토대로 4년제 사립대학 143곳에 대한 모의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수도권 대학은 정원의 31.5%를, 지방대학은 38.2%를 감축한다는 예상이 나왔다. 감축 정원만 놓고 보면 지방대학이 2배 정도 많다.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의 현실을 감안한 균형 잡힌 정원 감축을 요구한다. 전체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같이 고르게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법정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교육 여건 최소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에 미달하는 대학은 대학에 대해서 일정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한다면 지방대학의 타격을 좀 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가 지방대학 이전을 우려하는 건 지역의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전체 5,700명의 재학생 중 1,500명을 인천으로 옮긴 청운대. 학교의 성공적인 수도권 안착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은 경기 침체로 앞길이 막막한 상태다. 학교 주변에 거의 90% 정도가 학생들 위주로 원룸이나 아니면 상가를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1,500명이 감으로써 그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사실 자꾸 수도권으로 가려고만 하지 뭐 누가 오려고 합니까? 이게 더 점점 어렵다고 봐야죠. 이제. 청운대는 학교의 4분의 1만 옮겨간 경우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절반 그 이상이었다. 주민들은 학교 이전의 여파가 결국 홍성군 전체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고 말한다. 그 청운대학교의 젊은 학생들이 이 홍성 시내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삶을 영위하고 공부하면서 대학촌으로서 대학 문화적 측면으로서나 그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일부 과도하게 좀 훼손됐단 말이에요. 즉 분위기 침체된 거죠.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지방대학은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된다. 지역의 고용 창출과 문화 기반 구축, 지역 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파생 효과를 낳는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원 1,000명인 초미니 대학의 경제 효과는 학교가 지출하는 인건비와 학생의 숙식비를 합쳐 총 124억 원에 달했다. 이걸 지역에 놔두면 경제 유발 효과가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도시 하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 그럼 뭐 때문에 그 도시들이 전시면 대학 유치를 하려고 하겠어요?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400~500억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초미니 대학이 있어도. 여러 가지 그 경제 유발 효과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그 공공의대적인 시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충북 제천시의 유일한 종합대학인 세명대학교. 현재 경기도 하남시에 분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체 정원의 4분의 1 규모인 2천여 명을 옮겨갈 계획이다. 홍성군과 마찬가지로 제천시도 다가올 피해에 지역 전체가 술렁이는 상황.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학교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실질적으로 거기다 분교를 설립하면은 아까 나온 얘기가 있지만은 여기는 입학식하고 졸업식만 하고 거기다 수강 신청하면 다 거기서 다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명대교 의지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생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30% 되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거덜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제천 지역 경제는 폐허가 됩니다. 지방대학이 만약에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면 우리 지역 경제는 한마디로 쇠퇴고 공동화 현상입니다.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저희 시청이나 뭐 저희 의회나 어떤 시민사회에서는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저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지역대학의 선순환 효과와 역할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상황을 막으려면 수도권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학생이 없는 학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학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은 수도권 진출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다른 배후 도시의 학생들이 자원이 많은 학교와 저희들 입장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절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생존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허나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상충된 두 과제를 풀 첫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지방대학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안목과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기본적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왜곡된 대학 서열화 구조에서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지방대학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만연한 학벌주의 그리고 왜곡된 대학 서열화를 어떤 식으로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이 같이 병행돼서 추진되어야지만이 지방대 육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공했다가는 지방대학들이 많이 좀 떠날 수 있겠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원래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불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고자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신설과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2006년에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때문인데요. 주한미군이 반환한 공여지에는 지방대학을 이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겁니다. 지방대학의 무분별한 수도권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지방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수도권 출신 대학생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수도권으로의 이전이 좀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대학은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기반 구축, 산업 특성화까지 수많은 파생 효과를 낳으며 공공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이 떠나면 지역이 무너지고 국가 균형 발전 또한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학철 PD, 이번에 그 지방대학 이전 문제를 취재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에는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과밀화, 그리고 청년 실업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퍼즐처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대학을 단순히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자, 이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지방대학은 지방을 넘어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일임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답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김학철 PD 수고했습니다.